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결심했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에 한 권도 안 읽던 제가 올해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원래 책을 많이 읽으시는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아직 읽은 양도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절대적인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런 초보 독서러인 제가 읽어도 너무 좋았던 책들만 골라서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초보 독서러들에게 추천할 올해 제가 읽은 책 중 베스트 3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마인드 변화에 있어서 출발점을 만들어준 책,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책은 이 책으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1997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51개의 언어로 전 세계 109개국에서 출판되어 총 4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해도 350만 부가 판매되었어요. 최근에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나왔을 만큼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의 최고 밀리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였어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금기시하면서 금융 지식을 멀리하는 사고와 문화 때문이라고 알려주었고, 이 내용이 제게 다른 생각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제게 생각의 폭을 키워준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데 따르는 대가다. 내가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내 직장 동료가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나의 부모가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건 우리가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이라니.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우리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과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 중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까요?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보고 자란 것이 이것뿐인데 이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다른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살았겠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책은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들의 지식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책을 통해 소개된 이 원칙들은 부에 관심이 많은 우리에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변에 부에 눈을 뜨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물해줘도 좋을 책이고, 읽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다시 읽어봐도 너무 좋을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책은 자청의 역행자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자청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책을 보고 난 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을 만큼 제게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자본 창업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인 자청님은 무자본 창업가로 여러 경험들을 쌓으며 겪어온 과정들과 그걸 이뤄낼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 아낌없이 소개했었고, 책을 읽는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책을 읽는 동안 따라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책을 읽기 전에는 나는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업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책을 읽은 후에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생각의 변화를 얻은 너무 감사한 책입니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도 쉬운 생각이지만 스스로 생각해내기 어려운 생각이기도 하죠. 자청님은 이미 30대 초반 무렵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완성했고, 소유한 자산으로 매년 2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며 경제적 자유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다 보니 잘 읽었다 하고 덮어버리게 되는 책보다는 실행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났을 때 자청님이 나를 계속 푸시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무엇이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건 자청님이 본인의 못난 과거를 드러내며 이런 나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독자들을 향해 외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책을 덮고 한 행동은 자청님이 책에서 소개해준 책을 읽기 시작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도서관에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서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뭔가 도서관에 들어서면 지식이 채워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도서관을 굳이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아서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이 책을 읽고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니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제게 좋은 자극이 되더라고요. 역행자에서는 책 읽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도 여러 번 강조해주세요. 이때부터 블로그의 단순한 리뷰와 정보성 포스팅이 아닌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문득 제가 올해 글쓰기를 시작하고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데에 이 책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앞의 책들과 다른 소설 분야의 책이에요. 바로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 자체가 뭔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편의점이 불편하다니 어떤 편의점일까? 궁금증에 책을 읽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소설책을 잘 안 읽는 편이어서 진짜 옛날에 읽고 정말 오랜만에 소설책을 접한 것 같아요. 일단 표지가 너무 예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게 올해 4월쯤이었는데 40만 부 기념 벚꽃 에디션이라니 표지만 봐도 마음이 너무 송글송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니 소설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김호연 작가님은 불편한 편의점 전에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으로 이미 동네 이야기로 친숙한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아직 망원동 브라더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나니 망원동 브라더스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서울역 노숙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독고라는 인물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후반부 갈수록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책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읽으면서 웃음 짓고 눈물 짓고 공감하면서 감동받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책이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나면 작품 속 인물들과 친밀감과 애정이 생기는데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작품 속 인물들에게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만큼 드라마 보듯이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청파동이라는 동네도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다 보니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어요. 현실의 삶이 퍽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딱딱해졌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같이 추운 계절에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책,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읽은 책 중에서 베스트 3를 소개해드렸어요. 저의 삶과 의식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미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라 읽어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며 맞아 그랬지? 나는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지? 떠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12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